22년 2월 11일 탑10입니다. 탑10은 갤럭시 S22입니다. 삼성전자의 야심작 갤럭시 S22 시리즈가 전 세계에 동시 공개됐습니다. 지난 10일 호주 나인뉴스에는 역대급 성능으로 돌아온 삼성의 갤럭시 S22 시리즈 언팩 행사를 알리며 주요 기능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이번 갤럭시 S22 시리즈는 AI 기술을 활용한 강력한 야간 촬영 기술이 가장 큰 매력 포인트로 작용했습니다. 실제로 삼성은 강화된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한 나이토그래피 기능을 선보여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어두컴컴한 실루엣이 나이토그래피 기능을 통해 대낮에 찍은 듯 선명하게 탈바꿈하는 모습이 담겨 보는 이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탑9은 손예진과 결혼 소식을 전한 현빈입니다. 40살 동갑내기 배우 현빈과 손예진이 다음 달 결혼한다고 하는데요. 손예진은 제 남은 인생을 함께할 사람이 생겼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맞다. 라며 그는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참 따뜻하고 든든한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같은 시간 현빈도 SNS에 자필 편지를 게재했는데요. 그는 인생의 이막에 조심스럽게 발을 디뎌보려 한다. 항상 저를 웃게 해주는 그녀와 앞으로의 날들을 함께 걸어가기로 약속했다. 라고 적었습니다. 탑8은 피겨의 새 역사를 쓴 피겨 선수 차준환입니다. 차준환이 화제가 된 식단을 언급하며 실제로 그 식단을 유지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차준환은 1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그는 차준환 식단이라고 알려진 메뉴를 진짜 몇 년째 그렇게 먹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실제로 그 식단을 계속 유지해왔다라며 경기 날에는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탄수화물을 좀 더 섭취하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비슷한 선에서 계속 유지해왔다라고 밝혔습니다. 탑7은 4호선 장애인 시위입니다. 11일 오전 장애인단체가 이동권 보장 촉구 시위를 벌이면서 서울 지하철 4호선 상행방면 운행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단체는 이번 주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는 이날 오전 7시 34분경부터 지하철 4호선 충무로역 승강장에서 휠체어를 출입문 사이에 끼우는 방식으로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9분가량 열차 운행이 중단되었는데요. 전 장현은 대선 후보들에게 장애인의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탈시설 관리를 위한 예산을 공약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탑6는 작년 이후 30조 원입니다. 2021 회계연도에 지난해 여름 이후로만 30조 원 상당의 초과 세수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었던 데다 경기 회복 속도도 빨라 나타난 현상입니다. 덕분에 세계 잉여금이 23조 원에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 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11일 마감했습니다. 마감 결과 총세입은 524조 2천억 원, 총세출은 496조 9천억 원이었는데요. 차익인 결산상 잉여금은 27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2월액 4조 원을 뺀 총세계 잉여금은 23조 3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7월 2차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상한 금액 314조 3천억 원보다도 30조 원 가까이 더 거친 것입니다. 이런 초과 세수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물가 상승에 따른 세수 자연 증가분을 배제하고자 오차율 개념으로 본다면 9.5%로 2018년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됩니다. 탑5는 별세하신 LS그룹 초대 회장 구자홍 회장입니다. 재계 관계자는 부회장이 오늘 오전 8시쯤 별세했다라며 숙환으로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LS그룹은 현재 관련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곧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부인은 LG 창업주 고 구인회 회장의 셋째 동생 구태회 명예회장의 장남으로 2004년부터 2012년까지 9년간 LS그룹 초대 회장직을 맡았는데요. 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난 뒤 2015년부터는 LS 니코동재련의 회장직을 맡아왔습니다. 탑4는 신속 항원검사 최고 가격제 검토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1일 신속 항원검사 키트를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키트의 최고 가격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큰 틀의 개편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이제 빈틈없는 실행과 보완이 남았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아파하는 국민을 외면하거나 손을 놓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위중한 분들 위주로 의료 역량을 집중하되 나머지 분들에게도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면서 지난 2년간 믿고 따라주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릴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탑3는 삼표산업 대표이사 입건입니다. 경기도 양주의 채석장 붕괴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삼표산업의 대표이사를 입건하고 삼표산업 본사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경기도 양주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던 도중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매몰돼 모두 숨졌습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이래 발생한 첫 중대산업재해인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일터의 위험 요인을 미리 확인하도록 하고 노동자가 숨지는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런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되면 기업 경영진이나 기관장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노동청 측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현장 소장 등 현장 및 본사 관계자 15명의 조사 내용과 함께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되는 자료 등을 토대로 경영책임자가 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탑2는 8세 딸 대소변 먹인 20대 부부 징역입니다. 8살의 딸아이에게 대소변을 먹이거나 때리고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가 징역 3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친모인 A씨는 2016년 전 남편과 이혼한 뒤 B씨와 결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C양이 냉장고에 있던 족발을 방으로 가져가 이불 속으로 몰래 먹었다는 이유로 1시간여 동안 벽을 본 채로 양손을 들고 서 있게 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를 시작으로 이들은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C양이 스쿼트 혹은 엎드려 뻗쳐 자세로 벌 세우고 때리는 등 35회에 걸쳐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대소변 실수를 한다는 이유로 그것을 먹게 한 혐의도 받아 충격을 줬습니다. 또 2020년 8월부터는 C양에게 맨밥만 제공했으며 같은 해 12월부터는 하루에 한 끼만 주거나 이틀 이상 식사와 물을 전혀 주지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결국 C양은 얼굴이 갈색으로 변하고 몸무게가 비슷한 나이 아이들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13kg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던 중 계부 B씨는 지난해 3월 2일 C양이 거실에서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때린 뒤 30여 분 동안 찬물로 샤워를 시키고 물을 닦아주지 않은 채 2시간 동안 화장실에 방치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들은 C양을 즉시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맥박 소리가 희미해지는데도 옷걸이를 창밖으로 던져버리거나 가벼운 체벌만 했다는 취지로 말을 맞췄으며 결국 C양을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D군은 사건 당일뿐 아니라 과거 A씨 등이 C양을 학대, 유기, 방임한 행위에 대해 드러나지 않았던 범행도구, 방법, 피해 내용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라며 D군이 일부 학대를 당한 적도 있지만 A씨 등을 부모로 따라왔고 특별히 불리하게 거짓을 진술할 만한 동기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는데요. 2심도 A씨 등은 C양의 사망 무렵 건강 상태가 극도로 악화돼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음에도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라며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탑1은 걸그룹 티아라 출신 지연과 결혼 소식을 전한 야구선수 황재균입니다. 황재균은 스포츠계와 연예계 양쪽에서 축하를 받고 있는데요. 황재균은 시즌이 끝나면 종종 예능 프로그램에 모습을 비춰왔기 때문에 연예인도 두루 아는 편입니다. 스포츠 쪽에선 이정후, 오재원, 한유미, 김수지 등이 황재균을 축하했고 MBC TV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로 인연을 맺은 이시연, 한혜진뿐만 아니라 허각, 딘딘, 신지, 나용건 등이 댓글로 응원의 말과 이모티콘 등을 남겼습니다. 두 사람은 10일, 오는 12월 결혼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지연은 불안정한 저를 단단하게 잡아주고 기댈 수 있게 어깨를 내어준 든든한 남자친구와 이쁘고 행복하게 잘 살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황재균은 지연에 대해 작년 한창 힘든 시기에 만나 흔들리던 저를 단단하게 잡아주고 옆에 있다는 존재만으로 많은 도움을 줬던 친구라고 말하며 결혼을 약속했습니다.